청취자분들,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아요. 힘센 헐스라고 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28.5%나 급락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하락폭이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연초랑 비교하면 여전히 80% 넘게 올라 있는 상태였어요. 맞아요. 지난 1년만 봐도 2배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데, 근데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축, 노보노디스크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요? 네, 노보노디스크는 최근에 주가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고 또 현재 CEO가 공석인 상태라는 그런 변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쪽은 급등 후 급락, 다른 한쪽은 거대 기업인데 약간의 불안정성.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 유튜브 분석 영상을 토대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이 사태, 뭐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핵심은요, 노보노디스크가 힘센 허스랑 협력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협력 관계 중요요? 네, 그것도 협력한다고 발표한 지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한 달 만이요? 그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자료 보니까 노보노디스크가 그냥 협력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던데요. 맞습니다. 아주 강하게 나왔죠. 노보 측 주장은 이거예요. 힘센 허스가 자기들 핵심 제품, 그 위고비 있잖아요. 체중 감량 주사제. 네, 알죠. 그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불법적으로 복제해서 팔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제라는 건 컴파운딩이라고 하는데 불법 복제요. 그게 개인 맞춤약 아니었나요? 그렇죠. 힘스앤허스는 개인 맞춤이라고 했는데 노보노디스크는 그게 사실상 대량 복제약을 만드는 거고 더 심각한 건 여기에 쓰인 활성 성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FDA 검토나 승인 없이 뭐 중국 같은 해외의 불분명한 업체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환자 안전에 큰 위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와, 근거로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까지 인용했다고요?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FDA 승인받은 정품 위고비를 노보케어 약국 통해서만 공급하고 이런 불법 복제약 파는 회사들한테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어요. 이야, 이건 단순 파트너십 하기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전쟁 선포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이고 강경한 대응이었죠. 그럼 원래 힘스애너스랑 노보노디스크가 손잡았을 때는 뭘 하려고 했던 건가요? 한 달 전에는 분위기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발표 내용을 보면 양사가 체중 감량 여정을 개선하자 이런 공동 목표를 내세웠어요. 힘세너스 플랫폼에서 위고비 같은 브랜드 펜도 선택지에 넣고 또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한테 가장 좋은 경로, 예를 들면 뭐 경구약이 나을지 아니면 이런 맞춤형 세마글루타이드가 나을지 브랜드 펜이 나을지 이런 걸 좀 제시해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넓히고 개인 맞춤 경험을 강화하려 했다 이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만약에 노보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힘스애너스는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뭐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물론이고 소송 같은 거 걸릴 수도 있고 또 그 체중 감량 약 때문에 플랫폼 가입한 사람들도 빠져나갈 수 있겠네요. 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반영된 것처럼 타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해주신 자료에서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다른 관점이요? 네, 시장이 너무 이 GLP-1, 그러니까 위고비 같은 약 논란에만 매몰돼서 힘센 헛의 진짜 가치, 즉 디지털 헬스 플랫폼 자체의 성장성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플랫폼 자체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1년 전만 해도 힘센 허스 사업에서 이 GLP-1 관련 매출 비중은 거의 없었어요. 하긴 그렇겠네요. 원래 다른 쪽으로 더 유명했으니까.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 분기 매출 성장률이 110%가 넘고요. 구독자 수는 240만 명 돌파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40% 가까이 늘었어요. 와, 성장세가 엄청나네요. 네, 특히 남성 피부과 쪽은 45% 이상, 여성 관련 사업은 2배 이상 성장했고 또 경구용 체중 감량 솔루션도 세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GLP-1 외에도 다양한 성장 동력이 있다는 거죠. 2030년 목표로 매출 65억 달러, 조정 EBITDA 대 13억 달러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도 제시했고요. 그러니까 GLP-1 이슈는 분명 악재지만
회사의 근본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뭐 이런 분석이군요. 네, 자료는 그런 관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노보노디스크 쪽 상황을 좀 볼까요? 아까 주가 부진하고 CEO 공석이라고 하셨는데 네, 최근 주가는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가총액이 3,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뭐 400조가 훌쩍 넘는 거대 기업입니다. 그리고 위고비 오젬픽으로 대표되는 GLP-1 시장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인 위치죠. 그렇죠. 워낙 강력하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고 수익성도 높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CEO가 없다는 게 좀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혹시 새로 올 CEO가 이번 힘세너스와의 관계 단절 결정을 좀 뒤집거나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도 하더라고요. 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께 이 복잡한 상황을 좀 정리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까요? 핵심은 뭘까요? 일단 이번 일은 최근 정말 핫했던 헬스케어 주식들, 특히 이런 원격의료 플랫폼 관련 주식들이 얼마나 변동성이 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네, 정말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트너십의 중요성,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위험성이죠. 특히 이런 규제나 법적 문제가 엮이면 파급력이 정말 크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자료 보면서 느낀 게 단순히 뭐 하나 잘 나가는 약 이런 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기업의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그 플랫폼 자체가 얼마나 튼튼한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전통적인 대형 제약사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원격의료 플랫폼 간의 어떤 긴장 관계가 표면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노보노디스크가 제기한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그로 인한 파트너십 파괴 발표가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줬고, 그래서 힘세너스 주가가 급락한 겁니다. 네, 힘세너스는 분명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 플랫폼 자체의 성장 스토리는 아직 유효하다는 분석이 있고요. 반면에 노보노디스크는 상대적으로 영향은 적지만 CEO 부재라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료 분석가는 그래서 힘세너스는 당분간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노보노디스크는 여전히 가치가 있지만 불확실성을 인지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했군요. 네. 그리고 GLP-1 하다만 보고 힘세너스에 투자했다면 그건 핵심을 놓친 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힘세너스와 노보노디스크의 갈등, 이게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앞으로 전통적인 제약 대기업들과 이런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지 이걸 보여주는 어떤 신호탄이 아닐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환자의 안전이라는 가치와 또 새로운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접근성 향상이라는 가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지 좀 깊은 고민을 던져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